헬로우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주택가에 난데없는 쇳가루가 날아들어 논란이 됐던 부천 삼정동 GS파워의 쇳가루 분진 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GS파워의 증설 문제와 맞물려 지역 주민들이 큰 갈등을 낳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삼정동 일원에 부천시와 GS파워가 손을 잡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천시가 공영주차장 건축 비용 60억 원을 받고 GS파워 증설을 허락한 게 아니냐 하는 건데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의회 광래경 의원과 박정산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삼정동 GS파워 현대화 사업은 이제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공영주차장 조성 이야기 가지고 다시 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좀 보상 문제가 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사건이 있었던 게 2019년 5월 네. 1일일 거예요, 아마요. 근데 5월 1일 날 어쨌든 지역 주택과 네. 차량에 쇳가루가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이제 걱정과 염려가 되었고, 그에 따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왜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네. 과정들이 있었고요. 행정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보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산적해서 남아있어 있었는데, 보상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증설 반대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그때 이제 위원장과 이제 다 한 2,100세대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선 보상을 하고 후 증설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 보상을 하는 과정이 이게 여러 가지가 물리면서 시간이 지금 올해 지금 벌써 10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네. 한 1년 이상이 끌어오다가 1년 이상 끌어오다가 9월 10일경에 이 부분들이 좀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증설 반대 추진위원회가 또 하나 있고, 이 반대 추진위원회가 그 사이에 한 5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 증설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반대가 5군데가 늘어나면서 예. 일단 2,100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한 곳은 협의가 되었지만 네. 또 나머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그 단체들이 생기면서 개별 또 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개별 협의가 협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170세대, 72세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의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은 좀 남아있는 과제고요. 그래서 이 2,100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2,172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증설반대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첫 번째는 미보상 세대들에게 네. 다 보상을 해주는 부분. 근데 그게 가구 원수를 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90만 원 범위, 그 정도 선에 그 개별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사회 그 삼정동 그 주변에 어떤 그 공공시설을 지원해달라. 네. 근데 우리 공공시설은 지금 우리 삼정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 주차장을 좀 지어달라. 요 두 가지를 좀 협상의 과제로 놓고 원만하게 좀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지난 9월 10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 내용은. 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차근차근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발 방지 문제도 사실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안심하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예. 그때 원인이 분명한 무슨 원인이었는지를 확인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기기에 대한 예방을 또 하기 위해서 점검 중에 점검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의 분진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 해소하고 나서는 재발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에도 그 재발에 대해서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실제 그 이후에는 아직 문제가 없으니까 재발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걱정은 남아 있고. 예. 예. 자, 이제 GS파워 측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변경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부천시도 승인 허가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승인을 예. 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잠깐 그 GS 파워를 좀 설명을 예. 해드리면, 이게 이제 1993년도 일기 신도시, 이제 중동 신도시가 건설될 때 에너지용 합력화법에 근거해서 발전소가 이제 건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25년에서 이제 30년 정도 뭐 사용 연한이 끝나는데, 그래서 GS 파워에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산업부에 사업 변경 허가를 이제
신청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지금은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영향 평가는 지자체에 이제 협조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 아마 내년 5월 정도면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면 이제 환경부 수질 문제들 전체를 검사하고 5월에 나오게 되면 네.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공사 이제 사업 예. 이제 공사 이제 계획 인가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고 나면 그러니까 전기는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열은 이제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부천시에 이제 건축 허가를 내년 한 9월쯤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고 득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이제 행정 절차가 끝나면 이제 건설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증설 사업으로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이 현대화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화해서 문제가 된 건데 예, 예.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여론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아마 그 GS 파워에서 네. 이제 그 산하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원들이 이제 끝없이 나왔고 또 이제 그 증설에 대한 문제를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손해사 정의를 통해서든지 이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원만하게 좀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합의가 돼 있고 지금 주민들을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게 이제 주민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그 GS 파워를 증설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GS 파워의 입장에서는 증설보다는 사업을 현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예. 증설의 문제는 아니다. 대신에 이제 이 사업을 현대화하게 되면 전기 발전 용량은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예. 전기 생산을 하면서 그 발생되는 이제 열을 가지고 예. 이제 아파트에 이제 사용하는 난방이나 아니면 온수를 데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이런 게 훨씬 저하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일단 GS 파워 측은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고 예, 아까 예, 반대 맞습니다. 추진이나 주민 조직들이 적지 않게 또 생겼다. 네. 그러니까 반대 여론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죠. 더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더 생긴 거죠. 생긴 예. 건데,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아까 2019년에 어쨌든 그때 그 쇳가루 분진 사고, 그 사고 이후에 더 생긴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예. 가면서 서로의 논의 과정들이 사실상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대면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견을 서로 듣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사실상은 조금 궁금한 점도 해소가 되고 또 우리랑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게 대면으로 할 때랑 또 특히 삼정동 이 지역이 70세 이상 그 분포가 네.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하니 일방적인 주민 설명이었다라고 하는 그 반대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시에서도 GS 파워와 주민 간의 문제에 쉽게 그 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분명하지 않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시가 어떤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사실은 좀 부족했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뭔가 주민과 대면해서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고 주민들은 보상에 대한 문제도 아직 협의가 안 끝났는데 증설은 또 웬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한 1년여 동안을 끌어왔던 것 같고 가장 큰 단체가 어쨌든 협의는 예. 했지만 그 나머지 단체들도 결국은 반대하는 의사는 분명하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직 계속 뭐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예. 봅니다. 지금 이제 앞에 이제 공영 주차장 구성 문제와 이 문제를 지금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규모에 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비용도 크게 들어가는 건데 그 GS 파워가 지금 조성비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지금 몇 개 이제 언론을 예. 통해서 이제 그렇게 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원래 이 삼정동은 원도심으로 주차 문제가 항상 예. 심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문제가 된 이제 주차장 부지가 아마 삼정동 285-13번지에 약 825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현재 여기에는 이제 일반 지평식 주차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평지에 네. 아스팔트를 깔고 주차 라인을 그러지 약간 30면 정도의 이제 주차장 확보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천시 입장에서는 원래 이 주차장을 재정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토지는 지금 기재부가 약 53%,
그리고 민간이 이제 43%를 소유하고 있는 네. 토지인데 거기에 이제 기재부에 우리 부천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민간 소유의 토지부는 재산세를 감면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예.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 입장에서는 원래 이거를 약 한 60억 정도, 그러니까 토지비가 한 30억, 33억,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건설 비용으로 60억 정도를 책정을 해가지고 이 자체에서 이제 재정 사업을 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시는 올해 이제 우리 부천시 2차 정례가 이제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 기간에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이제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내년 본 예산에 이제 예. 이 비용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에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GS 파워하고 그쪽에 삼정동 주민들 사이에 어떤 그 보상 문제, 아까 말했던 산하철로 인해서 개인적인 이 보상도 있지만 네. 그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그 기여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어떤 주민들하고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과정에서 예. 나왔던 이야기고, 예. 시의 지금 기본적인 입장은 기부 체납 이런 형태도 무조건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행정 재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까지도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실질적으로 그게 되려면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시하고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예. 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현재 시는 거기에 주차장을 시 재정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일단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역을 위해서 뭘 해줄 거냐 이런 논의 자리에서 아이디어로 나왔던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직 반대 여론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이면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지역에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맞아요. 주차장을 요구했는데 그 주차장이 이 주차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직까지 과제로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박정선 의원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두 필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아까 823제곱미터가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423제곱미터가 있어요. 그 두 군데 필지에 하나는 그냥 지면에다가 선을 긋는 그 주차장을 하나 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물로 올릴 거예요. 예. 그 두 가지는 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 사업을 GS가 해줄 것이냐, 이 문제는 아예 별개의 논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여기서 이야기한 주차장이 두 개가 하나로 혼선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GS 파워가 어딘가에 주차장을 해주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네. 주민들이 요구했고 그거를 합의한 것이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대로 시가 계속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GS 파워가 뭔가 해야 된다면 아까 이 법적인 부분부터 행정적인 부분부터 그거는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상황으로는 첫 번째 아까 그 두 개의 필지로는 시가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 주민들과 합의한 주차장 문제는 그 GS 파워가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건축물로 다시 옮기던 그거는 네.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다만 주민들은 요구했고 그거는 GS 파워가 받았다. 예. 여기까지가 사실 팩트인 것 같아요. 사실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GS 파워가 뭔가 우리 시에다 뭔가를 한다거나, 이거는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 두 가지를 계속 혼선해서 이면 합의라든가 여기까지 가는 것은 아직은 좀 타당하지 않은 부분 같다고 저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예, 지금 일단 부천시가 어떻게든 이걸 좀 정리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부천시의 지금 입장이나 설명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GS 파워하고는 부천시는 네.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와 관련 부서, 환경 문제는 환경과 관련된 부서하고 이제 사업 관련된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승인이 나면 최종적으로 그거는 이제 건축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 말한 이제 주차장 문제는 부천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GS 파워하고는 어떤 그런 문제하고는 협의된 바가 없고, 그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민들과의 관련된
어떤 이야기 중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 나중에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초록시민연회의라는 시민단체에서도 좀 주장이 있었어요. 저 보면 이제 주차장 건립 조건에 대한 협의나 상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 증설 협의가 아니었다라는 이런 주장과 시각인데 주민 설명회나 이제 소통이 있었냐 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거는 저 집행부나 지금 어떤 시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사업 변경 승인을 받을 때도 주민 수용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2019년도에도 오정구청에서 주민 이제 공청회나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환경부에서 부천시에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이번에도 이제 9월 4일에서 9월 말일에서 10월 4일 정도에 주민들하고 이제 설명회를 했잖아요. 했고 이제 GS 파워도 약 1.7km 반경에 있는 부천시의 그런 아파트라든지 주택가의 대표들하고 계속 이 문제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소통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단체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여러 개 이렇게 좀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아까 말한 뭐 주차장 문제도 나오고 개인적인 보상 문제도 나온 그런 시점에 그게 어떻게 당신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의 서로의 이제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또 이제 GS파에 전달하는 그런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기부 체납 문제도 주민 전체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100% 다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그쪽의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인들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그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증설과 현대화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민 수용성을 그래도 확보해 가면서 좀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제 지금 한 1분 정도씩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이제 GS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1.7km 반경 내에 이제 아파트나 그 단독주택들의 대표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더 추가로도 더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조 원 정도 사업이 되는데 이야기 업체 관계자들을 제가 또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이게 뭐 설비를 증설해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 이게 이미 이제 그 용 연한이 다 된 30년이 다 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를 해야 되고 그 새로운 설비가 현대화로 가가지고 훨씬 질소 화합물이나 이런 게 현저히 줄어서 시민의 안정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실질적으로 효율이 좋아지면서 배 이상 전기 생산이 늘어나고 폐열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데 그 과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역 난방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빨리 현대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곽 의원님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수급이라는 게 국가 차원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GS 파워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 입장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미 시민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피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우리 시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GS 파워도 그리고 이 문제를 중간에서 조율해야 되는 부천시도 그리고 시민들에게 뭔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부천시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GS 파워도 뭔가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죠. 현대 사업을 통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결국은 상생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는 좀 더 가시화해서 주민들과 논의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은 다른 지난번에 쇳가루 같은 문제는 다시는 발생해야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도 분명히 해야 되고 사후 관리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에 부천시가 좀 많이 개입이 아니라 가교 역할이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 수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